김포시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다. 이분의 이 발언 한 주 내내 이슈가 됐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발언 이유와 인천시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 예상보다 좀 비판 수위가 높았다는 반응인데 김포시 서울 편입 바라보는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네,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중구, 동구를 합해서 재물포구로 만들고 영종구를 분구시키고 서구의 검당구를 또 분구시키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인천시 내에서 하는 일인데도 1년 이상 걸렸고 지금 국무회의와 이제 국회 입법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 행정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동의, 즉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그 후에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총선을 5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절차를 이행하고 또 지방의회나 국회 동의를 얻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거고 오히려 저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문제 이 부분은 제가 평소부터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있고 정리된 안도 있습니다. 네. 제가 책에도 다 게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메가시티 문제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새롭게 조정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뭐 총선이나 대선에 공약으로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든가 아니면 정부 초기에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네. 저는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 반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마치 총선에 이것이 총선 전에 입법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그런 면에서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절차에 이제 아쉬움을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지방 시대 어떤 모습을 좀 그리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지방 시대 참 필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를 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너무 그 뭐 수도권대, 비수도권, 서울대, 지방 이런 논리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어떤 경쟁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며칠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가 너무 특별이라는 말에 메모리 돼 있는 부분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도를 특별시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중국, 일본 직할시고요. 평양 직할시, 베이징 직할시 이런 체제로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특별히 매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세종 특별자치시, 또 제주도, 강원도가 특별도가 됐고 이제 곧 전북이 이제 특별도가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특별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정한 내용과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름으로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뭐 100만 넘는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특별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만 진정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내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지방 시대를 우리가 슬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른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지방 정부 이제 교류에 네네. 늘 계속 좀 적극적인 행보를 네.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이제 요코하마 방문하셨는데 어떤 논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하고 지사 회의를 6년 만에 재개를 해서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요코하마하고 인천시는 자매 우호 도시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필요성과 함께 사실 인천하고 요코하마는 비슷한 그 역사성과 또 지금 현재의 그 상황, 지정학적인 상황과 현실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뭐 거의 그 나라의 두 번째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도시고 항만 도시고 개항 도시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텐진 갔을 때 텐진 시장하고 서기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텐진시 또 요코하마시 인천이 삼각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교류 협력 강화를 시키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 하는 협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방 도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도시 간 경쟁력도 국가 경쟁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류 협력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또 불편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세계의 그 상당히 중요한 세 국가 아닙니까? 이 국가들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협력하고 교류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 간에서도 이런 협력 강화를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이번에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왔습니다. 네. 내년 예산 이제 편성돼서 시의회 심의 이제 앞두고 있는데 중점 사업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내년도는 지금 올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세수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참 정말 잘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건전 재정 운영을 기조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이 틀에서 놓고 보면은 내년도에 우리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또 확충된 재원을 알뜰히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5조 39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아주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뭐냐면 각종 현안 사항을 풀어가는 문제라든가 공약 사업에 대한 투입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오기 위한 그런 복지 예산이나 또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늘 말씀하시는 시민 행복한 인천 만들어 가시는 길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